대행이도 아주 천운처럼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기회가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어요. 첫 번째, 충북선이 지금 현재 복선으로 가고 있는데, 봉양까지 이 제천으로 이어지는 이 철도가 고속화가 됩니다. 이 고속화가 되면 그 선로를 펴고 빨리 달리게 하는 속도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고속화 사업에 관련된 중간중간 역을 새로이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증평역을 이번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역다운 역으로 신축을 해서 거기에 역세권을 담고 이렇게 해서 역으로서의 그 규모를 제대로 갖춰 놓으면, 제가 볼 때 증평 역세권과 그 인근의 스포츠 테마파크, 그 다음에 우리 산단 이렇게 연결을 하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될 겁니다. 우리 오송역보다 훨씬 좋은 그러한 철도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주공항까지,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선을 2개를 더 깝니다. 소위 말하는 복선전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청주공항까지, 천안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이 청주공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주까지 오는 이 수도권 전철을 증평까지 연결을 시키자. 제 생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약간 13km 되는 이 지역을 수도권 전철을 연결시키는 거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추리닝이 있고 전철 타고 우리 증평 와서 여기 와서 여러 군데 들려서 뭐 밥도 먹고 또 즐기고 또 자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꼭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철도가 대부분이 다 남에서 북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동에서 서로 가는 철도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철도가 동에서 서로 가는, 서산에서 울진까지 330km를 연결하는 철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증평을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서횡단 철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동서횡단철도의 중심은 딱 증평입니다. 근데 증평이 왜 중요하냐면, 증평에서 동서횡단철도는 분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분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철도가 증평을 거쳐야지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강릉을 가도 증평을 거쳐야 되고, 서산에서 제천을 가도 증평을 거쳐야 되고, 소위 말하는 오송 분기역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KTX는 모든 열차가 오송을 거쳐야 갑니다. 목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어딜 가든 오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송 분기역이 결정되기 전에 오송역은 하루에 10명도 내리지 않는 아주 간이역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역이 됐습니다. 증평역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서 동서횡단철도에 우리 지역을 집어넣고, 또 하나는 우리 동탄에서 혁신도시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노선에 우리 도안역이 빠져 있어서 도안으로 연결시키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서편에 있는 수도권 인구를 잡아낼 수 있다 해서 철도와 관련된 4가지 사업을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증평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통일이 되면, 증평에서 기차를 타면 그대로 소위 말해서 나진을 거쳐서 우리 시베리아 벌판을 거쳐서 다른 TSR 저 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증평에서 기차를 타면 우리 베이징 거쳐서 우르무치를 거쳐서 소위 말하는 TCR이라는 중국을 횡단하는 철도로 유럽까지 가는 이러한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증평역을 반드시 지어내야 되고 여기에서 세계로 가는 교도보를 우리가 확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그런 이정표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각 국가들이 협약을 해서 각 국가,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차로 모든 것을 연결시키자 해서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협약을 맺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서육축 그 다음에 남북오축이라는 고속도로를 우리 증평으로 경로시키면 증평에서 승용차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까지도 가능한 거죠. 저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연결이 안 되는데 왜 협정이 되어 있느냐면 일본에서 한국까지 그 해저 터널로 고속도로를 깔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전체 나라를 연결을 시키자.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가시다가 유심히 지켜보세요. 군데군데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아시아의 전체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증평이 그러한 역할을 중심에서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대한 꿈을 우리 지역에서 그냥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우리 지역이 비록 이제 내년도가 우리 군 설립된 지 20년이 안 되는 아주 조금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늦게 출범을 했는데 그 늦게 출범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이 엄청난 노력과 또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지금 같은 이러한 우리 모습을 갖게 됐어요. 저희가 증평 군의 인구가 11월 말로 37,247명입니다. 우리 증평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작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보은군 바로 옆에 있는 보은군의 인구가 31,000, 저 멀리 단양 27,000, 바로 옆에 계산 37,000, 저희보다 200명이 작아요. 37,000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군이 전국에서 쉬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결코 작은 수가 아니고 보면 증평읍만 해도 35,400, 거의 36,000이 되거든요. 지자체 중에서 읍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읍이 3만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읍이 많지 않습니다. 진천도 음성도 32,000을 넘지 못해요. 35,000을 넘는 읍은 저희가 유일하고 오창읍이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산업단지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서 오창 같은 상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미래에 진짜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산업의 최육선에서 우리가 지금 역할하는 것이 우선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산업으로서 모든 것이 진짜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세포, 살아있는 세포와 연계되고 단백질을 분석해서 우리 인체에 좀 유익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산업, 이게 바이오 산업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기로 활용하는 모든 산업에는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에 납품 계약을 해서 오더를 주면 1년씩 걸립니다. 1년씩 자동차가.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저 많은 비율이 12%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것이 대만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치고 나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기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부 부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수 없으니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을 저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내는 거 이거 저희가 좀 잡아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로 가는 이거 그러니까 전기를 쓰려면 에너지를 쓰려면 소위 말해서 전기를 저장을 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전지 산업입니다. 그 전지가 1차 전지는 그냥 우리 저 라디오 같은 데 넣는 건전지 한번 쓰면 버리는 거 이게 1차 전지고 2차 전지는 계속 충전이 되는 것이 2차 전지입니다. 3차 전지는 연료 전지입니다. 아예 전기 자체를 생산해내는 것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을 주도하는 그 산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2차 전지 산업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산업들 그 다음에 우리 그 소위 말하는 파우치라는 그 둘러싸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들을 우리가 끌어와야 된다 해서 2차 산업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끌어내줘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산업이 가장 현재는 가장 주력 산업인데 이거와 더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같이 우주가 우리한테 문을 열어준다면 우주 항공 산업이 그 다음 이제 산업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보다 이제 더 종착역으로 가면 양자 기술이 마지막 우리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저 메모리의 속도보다 50억 배나 빠른 그런 양자 컴퓨팅이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지역이 증평이 면적이 작다고 생각들 하는데 이제 면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규모의 경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잘 나간다는 우리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바이오 산업에서 뭔가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위탁 생산 CMO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년에 4년 전 제가 관련된 일을 했을 때 1년에 매출액이 3천억이 조금 넘지 않았어요. 그 3천억이 넘지 않은 매출을 가지고 시가총액은 30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수백만 평 부지에 1년 매출액이 135조였어요. 그 135조의 매출을 올리는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은 35조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미래에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가치가 더 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볼펜 한 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업의 가치는 수백 조가 넘습니다. 어느 것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산업의 영역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더군다나 AI나 메타버스가 된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가상의 영토는 누구에게나 무한대로 영역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나 메타버스 같은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찾아낸다면 우리같이 우리 지역같이 증평같이 작다고 느껴지는 이 지역이 작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으로 해서 보다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일들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증평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길러낸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낸 그 속뜻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세계에 나가서 어디에 있든 증평이라는 지역을 잊지 말고 우리 지역에 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일들을 다시 해달라는 그러한 무언의 책임감을 여러분들한테 부여해 준 겁니다. 그 책임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 지역을
제대로 이끌고 또 우리 증평이 어느 지역보다도 진짜 훌륭한 지역이 돼서 여러분들의 후배들, 그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따라서 제대로 된 우리 인성을 가지고 또 도전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좀 불어넣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을 좀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루한 강의 들어주신